안녕하세요. 열정모드와 함께 부해춤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무도님. 그런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네. 3월 25일부터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라고 왔더라고요. 단일 수수료 체계로 변경된 거에 대한 이메일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로 모든 단톡방이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어떤 체계로 뭐가 바뀌는 건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는 수수료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다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3월 음, 24일 전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게스트가 14.9% 그리고 음, 호스트가 3%의 수수료를 떼는 부가세까지 하면 18.2%를 떼는 그런 음, 분리형 수수료 체계가 있었고요. PMS,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15.5%를 떼고 있었던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아까 말했듯이 게스트한테 14.9%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3.4% 부가세 포함해서 뗐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 음, 하나를 통합하면서 호스트가 15.5%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일괄 변경을 해서 단일 수수료 체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 수수료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네. 게스트하고 호스트하고 따로따로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네, 에어비앤비가. 네, 근데 네.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15.5%를 호스트의 매출에서 떼겠습니다. 15.5%만 딱 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보여지는 가격도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기존에 받았던 예약은 현재 우리가 14.9%와 3.3%를 떼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건 변경이 없어요. 3월 25일부터 내가 수수료체를 변경하겠다고 누른 사람에 한해서는 그 가격 체계가 지금의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변경을 동의했습니다라고 하면 11만 5천 원으로 게스트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 수수료 15.5%가 반영이 돼서 게스트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을 하실 텐데 원래 내가 받을 가격을 명확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만 내 수입이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시스템상 이걸 동의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따로 가격을 더 올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언제까지 이 수수료 설정을 제가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에어비앤비에서는 2026년 5월 25일까지 모두 다 음,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변경을 권했거든요. 근데 변경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좀 손해보는 맞아요. 방식일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을 받기로 해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을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세팅해 놓은 가격에서 15.5%가 쫙 올라요. 즉 음, 게스트한테는 그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제가 10만 원 받기로 하고 수수료 체계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10만 원에서 15.5%를 제외하고 저한테 84,500원만 주는 거예요. 즉 저는 원래 음, 10만 원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수수료 체계를 5월 25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변경은 뭐 OTA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라서 그거는 음. 변경을 하십사라는 공고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손해 보니까요. 그러면 아직 숙소를 열지 않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단일 수수료 체계로 해당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신규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리된 수수료 체계가 아닌 호스트가 15.5%를 내는 단일 음, 수수료 체계를 자동으로 반영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무도님,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에어비앤비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게스트 입장에서 예약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즉, 예약 전환율, 결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게스트한테는 11만 4,900원으로 결제할 때 게스트한테 수수료가 붙어요. 음,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결제하다 보니까 15,000원이에요. 그럼 음, 이건 뭐야? 이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에어비앤비 시스템을 이용해 보지 않은 게스트가 첫 번째 10만 원짜리 숙소를 보고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려고 그랬더니 수수료가 14.9% 거의 15%가 더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많은 거예요. 아,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네? 이러고 게스트가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즉 이번 수수료 체계의 변경은 뭐냐면 게스트가 처음부터 11만 5천 원짜리 가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결제할 때까지 11만 5천 원이 고정되다 보니까 결제 전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호스트들을 위해서 결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에어비앤비한테 약간 고마웠던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의 전체 수수료를 보면요. 원래 14.9% 게스트한테 받았죠. 그리고 호스트한테 3.3% 받았죠. 그럼 약 18.2%를 받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이번에 떼가는 수수료는 얼마죠? 15.5%잖아요. 즉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큰 2.6%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체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한테 약간 진정성을 받다고 해야 되나? 자기들의 수수료 어마시하죠. 몇 조잖아요. 그 몇 조에서 2%의 수수료는 엄청 큰 금액인데 그걸 다 버리고 실제 게스트 입장에서 내가 본 예약 금액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약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호스트의 예약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전환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이해했어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수수료가 좀 높아진 것 같다고 되게 불만을 토하기도 하던데. 아, 맞아요. 호스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3.3%의 수수료를 떼던 걸 15.5%의 수수료를 갑자기 공지하니까 엄청 내가 부담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열정무도 숙소만 15.5%를 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수수료 체계를 다 바꾼 거잖아요. 즉 지금 예약이 돼 있지 않은 모든 달력의 숙박비가 일괄 다 15.5%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냥 시스템이 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니까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나만 올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옆집도 오르고 윗집도 오르고 옆에 호스도 오르고 저 집도 오를 거니까 그거는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다 전환했습니다. 단일 수수료 체계로 가면 내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런 면에서도 좀 편리해지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스트가 가끔 저한테 이제 할인을 청하거나 나 결제 금액이 얼마야? 라고 물을 때 제가 미안해. 난 너의 결제 금액이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결제 금액은 10만 원인데 11만 4,900원을 내고 있다라는 계산.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10만 원이라서 그렇지 막 14만 5천 원 하거나 21만 8천 원인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변경된 시스템으로 보면 게스트가 보는 그 돈이나 내가 받는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편리해진 거죠. 게스트 너 지금 11만 5천 원이야? 나도 11만 5천 원이야? 이렇게 정확히 받는 거예요. 근데 11만 5천 원은 이미 1만 5천 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이미 올려놨으니까 기존의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보증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변하면서 제가 내는 세금의 변동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게 되게 많이 질문들도 하셨고 저도 고민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죠. 사업자한테 내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두 번째는 1년에 전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자,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가세는 내 사업의 매출에 일반과세는 10%가 나오는 거고 간이가세자는 뭐 심플하게 얘기해서 2.5%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세금을 붓는 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제가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매출을. 근데 갑자기 1,155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5만 원에 대한 부분들 이건 어떻게 해요? 추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반 과세자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었어요. 연간 매출이. 근데 거기에 15.5%가 붙으면 이제 1억대가 넘으면서 부가세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수수료가 에어비앤비 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낸 수수료가 비용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비용 빼고 하는 거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의 이슈이지 종합소득세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1억 400만 미만 매출이 발생되면 간이과세자였거든요. 이게 15.5%가 붙으면서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신 호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세요. 그럼 세금을 2.5% 부가세를 내던 거를 10%를 내야 되니까
세금의 양은 확실히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라 일단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 상담이나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나 가보시면 세무사 있으세요. 에어비앤비 전문 음. 세무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문의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세무는 저도 전부 맡깁니다. 그러면 무돈 저는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우선은 항상 하던 일인데요. 내가 주변 숙소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벤치마킹 하시고 거기에 가격 조정을 하시는 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느냐, 5월 25일 전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또한 전 선택이라고 봐요. 음. 그걸로 인해서 예약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10만 원을 받는 숙소로 해서 예약 전환을 해놨어요. 단일 수수료로. 그러면 게스트한테 보일 때는 11만 5천 원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5,500원으로. 근데 안 했다 하더라도 5월 25일 전까지는 한 0.6%의 차이일 뿐이지 게스트한테는 어차피 15% 언저리로 어차피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하든 전환을 안 하든 금액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 말씀드렸듯이 게스트가 11만 5천 원으로 받는데 끝까지 11만 5천 원이 되느냐, 아니면 처음엔 10만 원처럼 보였는데 결제하다 보니 11만 5천 원이 돼서 나 왠지 이거 속은 느낌인데 이러고 이탈하게 할 거냐, 나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일 수수료 체계로 지금 전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내 매출액이 나올지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매출을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약이 되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준한 비용을 미리미리 잘 확보하셔서, 예를 들어 뭐 사업자원 카드나 사업자원 계좌, 그리고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미리 끊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면 기존의 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과 현재 단일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결제하는 단계에서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요. 처음부터 받던 11만 5천 원이 끝까지 11만 5천 원이 되면서 이런 결제까지 완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고민 없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대응하시고 절세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수수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정리한 글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정무드와 함께 부해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큰 캐시플로우를 만들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